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의 길잡이, 여러분들의 주식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이제 식사하시고, 오후에 어디 좋은 데 나가실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워낙 지금 한창이어가지고 참 애매한 주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밤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다 와장창창 폭락을 했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8시간 안에 미국인들 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철수하라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 워낙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런 것은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가 월요일 날 왕창 만약에 장 초반에 무너진다 이러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살짝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이제 미장은 사실 올해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이제 어쨌든 TSMC하고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 내년 초 아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TSMC 한번 잠깐 요거 보고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좋은 뉴스 여러분께 전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TSMC 이게 여러분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요. 1년 가까이.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금 작년 한 2월, 한 3월 요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음 달이 3월 달이니까 지금 12개월, 13개월 평평하게 누워 있죠. 지금 TSMC 시가총액이 700조가 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날아가면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 이제 1000조를 돌파를 하게 되겠죠. 삼성전자 500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좀 다르게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SMC도 제가 생각할 때 빠르면 하여튼 상반기 안에는 한번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물론 요게 좀 끝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자, 일단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암이 시장에 일단 나왔죠. 물론 지금 IPO를 한다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몇몇 분들이 저한테 삼성전자가 암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암을 좀 인수할 수 없을까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몇몇 분들이 이제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일각에서는 이번 두 회사의 결합, 이 불발이 삼성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제기는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기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급매물로 나왔죠. 다시 암이 지금 백기사처럼 나타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매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긴 한데 제가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100조 이상 가지고 있죠. 3년 이내에 대규모 M&A 한다고 했죠. 여러 가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암을 인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은 다 갖춘 상태죠. 그래서 이 때문에 다시 이제 자유계약 상태가 된 암을 삼성이 인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엔비디아가 어떻고 저떻고 대만 업체가 어떻고 이걸 떠나서 지금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좀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지금 시장 조사 기관이죠. 옴디아. 여기에 따르면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작년 3분기 기준 점유율이 43.9% 정확하게 44%였어요. 이게 어떤 한 기업이 어떤 분야에 40%의 점유율을 넘기게 되면 사실상 독점이라고 봐야 돼요. 제조든 뭐든 그게 무슨 과자가 됐든 음료가 됐든 아니면 자동차.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 여러분 좀 쉽게 자동차는 쉽게 우리 많은 분들이 반도체는 이게 완제품이 아니라 이제 중간재다 보니까 우리가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를 삼성전자가 한
삼성전자가 44% 정도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자동차의 44%가 삼성전자가 만들어. 그러면은 거의 가격 경쟁력이든 거의 독점이죠. 그래서 절반가량을 반도체에서,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작년 한 해 매출이 한 94조 원 정도 되죠. 인텔을 제치고 지금 3년 만에 다시 1위를 자리에 올랐는데, 저는 또 계속 1위로 수성할 거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암 인수에 나설 경우에 저는 엔비디아만큼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은 뭐 퀄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한테 우호적이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만큼은 아니겠지만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 불가피하다. 미국 기업이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기업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번에 엔비디아를 극악적으로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암을,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퀄컴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 만약에 설계하는 퀄컴 AP 설계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CPU죠. 거의 이제 암 거를 받아서 설계를 이제 하는데, 기초, 만약에 엔비디아가 퀄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야, 저기 우리 설계도 안 줘? 이렇게 해가지고 안 줘버리면 사실 퀄컴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이게 설계하는 기업의 어떤 존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암 인수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께 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암 측도 지금 이 같은 현실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했기 때문에 매각 대신에 상장으로 노선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정희뱅크가 원래 전략은 뭐였냐면, 암을 인수해서 요거 반도체 시장 좀 더 커지면은, 그 당시만 해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반도체 패권 전쟁이 없던 시기였거든요. 나름 이제 뭐 사고 팔고 이게 좀 자유로운 시기였는데,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반도체 패권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중국에 팔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의 전략은 중국은 비싼 가격에 요걸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 팔 수 있습니까? 미국이 반대하죠. 이렇게 되면 못 파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 양쪽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힘들어진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암의 소유지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지금 지난 8일이죠. 예,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에서 암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서 2023년 3월 끝나는 회계연도까지 암의 기업 공개를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매각 시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계획대로 돌아간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금 고객 다수가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이 좀 큰, 나스닥에 상장 당연히 하겠죠. 암을 뭐 일본 증시에 상장시키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암은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당분간 반도체 기업 간 M&A 발표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했는데 이거는 진짜 막차를 잘 탔다. 예, 그리고 뭐 자이링스 인수한 것은 그것도 저는 막차 잘 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암 인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좀 명분이 좀 다른 데 다 반대했는데 삼성이 하는데 또 오케이 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